법무편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중 암호화폐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가 뭔지는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암호화폐죠. 2021년 2월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31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숫자죠.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우리나라 암호화폐 사기 관련 피해자 피해 금액이 총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규제하는 법령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률이라는 게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아닙니다.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암호화폐가 체류자금 조달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제 즉 ISMS 인증을 받지 않거나 또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다든지, 또는 실명 거래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이 법률을 통해서 암호화폐 사기를 방지한다, 그런 효과는 크게 있다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사기는 어떤 데 성립할까요? 일반 사기죄 법리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법리로 판단을 한다면 암호화폐 관련 홍보를 할 때 그 홍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즉 홍보가 기망 또는 거짓인 경우에 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기 이슈와 관련돼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게, 암호화폐 개발 내지는 발행 사업 주체가 발행하는 백서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백서는 뭐냐 하면 암호화폐의 개발,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백서를 보면 이 암호화폐의 개발 배경, 핵심 기술 제안, 암호화폐의 전송 속도, 데이터 저장량, 기술 개발 로드맵, 그리고 총 발행량, 그리고 발행 연도, 채굴에 따른 보상, 이런 게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개발 내지는 발행과 관련돼서 백서가 발행이 되었다고 하면 그 백서를 유심히 그리고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발행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기 이슈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ICO가 뭔지를 아십니까? 영어인데 Initial Coin Offer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개발을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개발 비용을 암호화폐 개발 단계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것을 ICO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호화폐 개발을 한다고 해서 투자받은 돈을 다른 데 사용을 한다면 무슨 사기 이슈가 있겠죠. 암호화폐는 대부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개발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개발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암호화폐 개발을 할 때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A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발 회사의 자본 규모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도 사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에서의 자본 규모가 왜 중요하냐면, 개발에 실패를 했을 때 투자금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개발회사가 예를 들면 자본금 1억도 안 된다.
그러면 투자금이 총 100억이면 그걸 어떻게 환급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 회사의 자본 규모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도 사기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 규모가 50억 원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억 원이다. 개발 회사의 자본 규모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빼보면 개발 회사의 자본금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회사의 그 보유 기술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또는 지금 개발이 거의 한 90% 이상 진행이 됐다. 근데 사실은 그 개발이 10%도 진행이 안 됐을 경우 이렇게 현재 개발 상황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했을 때도 사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확보 또는 현금 교환 기능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했을 때도 사기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를 할 때 가맹점이 벌써 100군데 이상 확보를 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10군데도 확보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개발하는 암호화폐가 편의점 또는 음식 배달 앱에서 결제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결제가 가능하다가 사실은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을 때 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이름 거창합니다. 구글 베타, 애플 알파 이렇게 첨단 영문 이름으로 암호화폐 이름을 짓습니다. 다음으로 당연히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죠. 홍보를 할 때 사기꾼들은 꼭 원금 보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 30%, 심지어 100% 수익을 강조를 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에 허위 경험담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0만 원 벌었다. 이런 인증사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필히 의심을 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SN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소문을 퍼뜨린 뒤에 서울 강남 이런 등지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이 투자 설명회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믿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전직 공무원, 교사, 전직 은행 지점장, 전직 교수, 대기업 임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 경험담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투자 수익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 이렇게 작출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암호화폐 사기 15가지 유형 그리고 암호화폐 사기 피하는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